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골을 외치며 환호할 때 스포츠 경기를 보며 단 한 번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이들의 뇌는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게 될 사실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루한 사람이라거나 열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가장 당연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부족적인 동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무리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며 살아남게 해주었죠.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현대판 부족인 셈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그들이 왜 그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왜 그토록 관심이 없었는지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볼 때 그들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할 때 활성화되는 것과 똑같은 호르몬입니다. 즉, 그들의 뇌는 비록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더라도 그 선수들을 자기 부족의 일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스포츠에 푹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족적 충동이 더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며 나는 온전해지기 위해 무언가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우리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훨씬 덜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우리 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팀을 무조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야기는 여기서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선물을 열기 전에 그 기대감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파민인데 스포츠 팬들은 이런 감정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매 경기, 매번의 공격, 득점마다 기대감과 보상이라는 작은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사로잡도록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도박이나 중독성이 강한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뇌를 계속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는 슬롯 머신이 사용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성을 지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자극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단순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그저 고요히 머무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의 뇌가 끊임없이 솟구치는 감정의 최고조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극이 사라지면 다른 모든 것이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성적으로 챙겨보던 스포츠를 끊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이미 그런 종류의 보상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보상 시스템이 그런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뿐이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의 특정 변이가 이런 경험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팀이 우승하든 꼴찌를 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팬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팀이 지면 그들이 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승리와의 동일시 그리고 패배와의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스포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행동을 덜 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위해 외부의 승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점도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특정 유형의 공감 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유니폼을 입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포츠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공감 능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그 에너지를 현실의 인간관계, 개인적인 목표, 다양한 아이디어, 예술, 음악 혹은 자기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들 역시 감동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포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일종의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소외감을 느꼈거나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했거나 혹은 그저 공 하나 때문에 화면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진짜 차이는 각자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는가에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역사, 역전승, 라이벌 의식,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팀의 기적 같은 승리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은 각본 없는 현실이며 예측할 수 없는 짜릿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일에 왜 감정을 낭비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들의 생각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미라는 인간의 똑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경기에서 그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깊은 대화, 새로운 아이디어, 개인적인 프로젝트 혹은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무언가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팀에 감정을 쏟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곳에 마음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 순간, 세상과 온전히 연결되는 그 상태는 어디에서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세상과 다른 박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들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그저 다른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스포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진짜 삶에 더욱 충실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몇 시간씩 보내는 대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제 그 경기 안 봤어? 라고 물었을 때 속으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남들과 똑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